파트 1의 조인트 스테빌리티와 바이오 메카닉을 마치고서 파트 2에 대한 어깨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임핀지먼트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핀지먼트는 주로 익스터널 임핀지먼트와 인터널 임핀지먼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브 아크로미얼 임핀지먼트는 익스터널 임핀지먼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터널 임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에 있는 이 벌자 사이드, 벌사 바로 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익스터널 임핀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벌사는 노시셉터가 많고, 그리고 안테리어 캡슐도 노시셉터가 많아서 통증을 주로 앞쪽으로 호소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익스터널과 인터널에 대한 차이점은, 익스터널 임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앞쪽으로 호소를 하고, 인터널 임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뒤로 호소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토이드가 대신 올리게 되어서 휴머러스 수페리어 트랜슬레이션을 시켜 발생이 되는데, 이는 수프라스피너투스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일어나겠죠. 그리고 벌자 사이드에 대한 손상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널 임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해량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아티큘라 사이드에 대한 충돌을 야기했을 때 나타나는데, 주로 저희가 야구 선수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포지션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익스터널 임핀지먼트와는 다르게 아티큘라 사이드의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티큘라 사이드의 손상이기 때문에 주로 통증을 호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테르 캡슐 자체가 타이트니스해져서 나타나는 충돌이기 때문에 통증을 뒤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인터널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 파열과 이 로테이트 커프의 완전 파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아티큘라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페인이 적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벌사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페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에 따라서 아티큘라 서페이스는 주로 약 3mm 이하, 그래서 3mm 이하 정도, 그리고 벌사 서페이스는 3에서 6mm, 그리고 인터스티얼 같은 경우에는 6mm 이상일 때, 이렇게 부분 파열에 대한 그레이드를 나눌 수가 있고요.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프라스피너투스, 인프라스피너투스, 테레스 마이너, 서브스카플라 리스와 같은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티어가 발생이 됐을 때 그레이드는 스몰, 라지, 매시브, 그리고 커프 아트로페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상 깊이에 따라서 이러한 그레이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재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재활은 재활 효과는 감소되게 되겠죠. 완전 파열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완전 파열은 수프라스피너투스가 완전히 파열됐고 인프라스피너투스가 약 40% 정도, 그리고 서브스카플라리스가 30에서 70% 정도 파열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텐던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퍼레이션이나 또는 TSR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널 임핀지먼트에 대한 원인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테리어 캡슐 자체가 느슨했을 때, 이는 포스테리어 캡슐 타이트니스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병 메커니즘처럼 에이비덕션이나 하이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나타날 때 주로 이러한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아티큘라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임핀지먼트와는 다르게 생리학적인 현상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수프라 수피너투스에 대한 텐실과 컴프레션 포스를 보시겠습니다. 수프라 수피너투스 같은 경우에는 쓰면 쓸수록 퇴행되는 근육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텐션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텐던 자체적으로는 이 수치를 보면은 텐실 스트레스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은데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휴머럴 헤드에 대한 텐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티큘라 사이드가 버달 사이드보다 굉장히 더 취약하다. 손상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프레션 스트레스는 변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프라 수피너투스 같은 경우에는 쓰면 쓸수록 퇴행이 되기 때문에 이 컨센트릭 엑서사이즈보다는 약 30도 정도 팔을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세요 라고 하는 이센트릭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수프라 수피너투스가 수축을 하면은 이 쉐어링 포스, 이 꼬이는 힘이 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꼬이는 힘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꼬이는 것을 풀어주는 이센트릭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텐디너 패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염증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텐디나이티스랑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텐디나이티스는 염증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텐디너 패시는 퇴행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팔을 유주하게 사용하는 게 원인이 되는데 보통 이러한 환자분들이 왔을 때는 휴식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텐디노패시인지 텐디노이티스인지 감별 진단을 할 때 주로 이 약물을 복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소염 진통제를 한 3일 정도 복용을 하고 다시 내원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기능적인 좀 호전이 됐다라고 보면은 텐디나이티스 환자로 저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통증이나 기능적인 게 향상되지 않고 더 나빠졌다. 그러면은 텐디노패시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임핀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DDX, 간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임핀지먼트와 인터널 임핀지먼트에 대한 차이는 아까 통증에 대한 부위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앞쪽으로 나타나거나 양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로 익스터널 임핀지먼트일 확률이 높은데 이는 이 프리머리한 임핀지먼트로 주로 이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활 영역이 아닌 주로 OP를 권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부분은 재활 영역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 부분이 저희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재활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임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컨더리한 임핀지먼트로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 그리고 인스테빌리티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슬랩 리즌 그리고 GIRD라고 하는 포스테리어 캡슐이 짧아서 나타나는 GIRD 같은 GIRD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특수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맞는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도 적용을 해줄 수 있겠죠. 다음은 이 숄더 임핀지먼트를 마치고서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 파트 3인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이상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A 그림처럼 인페리어 앵글과 메디알 보더가 돌출된 경우를 타입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입 2는 이 메디알 보더만 돌출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 타입 3는 우리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상부가 돌출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입 4는 정상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근육과
기능적으로 짧아질 수 있는 근육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ICK라고 스카폴라 디스키네지아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SICK는 주로 어깨뼈 운동장애에 대한 이상 소견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SICK, S는 스카폴라 말포지션, 그리고 I는 인페리어 메디알 보드에 대한 돌출, 그리고 C는 코라코이드에 대한 페인, 그리고 D는 디스키네지아 해서 SICK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70.6%,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스 환자분들이 70.6%라고 하면은 약 58.3%가 SICK를 동반을 하고 있고, 주로 이러한 환자분들은 어깨에 대한 기능 점수를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스코어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키네시스 타입 1을 보시게 되면은 팩터레이스 마이너가 짧고 또는 바이셉스 쇼테드가 타이트니스해질 때 주로 원인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 이상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메카닉에서 얘기했던 노멀 무브먼트와 정반대인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스카폴라에 대한 포스테리어 틸팅은 노멀 무브먼트가 되는 거고 이에 대한 반대작용인 안테리어 틸팅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디스키네시스 타입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해지는 근육은 아까 얘기했던 어깨에 대한 스타빌라이저 머슬 그리고 로어 트라페지우스와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약해졌을 때 이러한 인페리어 앵글과 메디얼 보더가 돌출되는 디스키네시스 타입 1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짧아진 근육과 약해진 근육을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파트는 빠져 있지만 추후에 저희가 이러한 자료를 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키네시스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스타빌라이저 머슬이 약화되거나 피로도가 높아졌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아닌 스카폴라의 인터널 로테이션일 때 주로 나타나는 운동 이상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디알 보더가 돌출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디스키네시스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카폴라 스타빌라이징 머슬과 로테이트 커프 머슬이 약화되거나 좀 필요했을 때 그리고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패솔로지 그리고 임핀지먼트 신드롬 환자분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멀 무브먼트인 어버드 로테이션 플러스 이 스카폴라에 대한 엘리베이션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부가 돌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기능적으로 짧아지는 근육들 페터레스 마이너, 바이세스 쇼테드 그리고 리베이터 스카폴라,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라티시무스 놀지, 그리고 서브스카폴라리스 그리고 슈퍼피시알 서비컬 플렉서 머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임상에서 그 팩터레스 마이너에 대한 근긴장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근긴장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이 하방으로 내리게 되면은 근긴장도가 있게 되면은 팩터레스 마이너가 짧다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근육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팩터레스 마이너도 있을 수가 있고 코라코 브라키얼리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셉스 쇼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근길이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스카폴라 디스키네시스를 만들어내는 야기하는 근육이 어떤 건지 유출을 하는 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 하방으로 밀었을 때 근긴장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팩터레이스 마이너와 바이셉스 쇼테드, 코라코 브라키얼리스가 짧다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엘보를 최대한 플렉션 했을 때 근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슈머러스 헤드가 아래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바이셉스 쇼테드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근긴장도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팩토랄리스 마이너나 코라코 브라키얼리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팔꿈치를 6에서 8인치 정도 상방으로 올렸을 때 휴머러스 헤드가 아래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거나 근긴장도가 떨어지면은 이 짧아진 근육의 원인은 코라코 브라키얼리스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근긴장도가 유지가 되면은 이 짧아진 근육의 원인은 팩토럴리스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약화되는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스타빌라이저 머슬들이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렉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친인 엑서사이즈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적용을 해주죠.